안녕하세요. 대건 커넥터 2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수학 분야 대표 커넥터를 맡게 된 3708 박종범입니다. 먼저 목차는 간단한 저의 소개를 한 후 수학 과목, 그 다음 수학 공부법, 오답 노트, 그리고 멘토 활동, 마무리로 대원고 수학에 대해 설명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첫 수학 내신에서 100점을 받았으며 멘토링 활동을 통해 8등급이었던 친구를 4등급으로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학 골든벨 출제위원으로서 2번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과목입니다. 먼저 수학 과목에는 수학상, 수학하, 수학 1,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총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학상과 수학하 같은 경우에는 중학 개념이 확실히 되어 있다면 그때 약간의 선행을 하고 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등식, 방정식 등 식 계산 연습을 하는 것은 수학상에 큰 도움이 되고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닮음과 같은 도형 관련 내용은 모든 수학 과목에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상은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수원, 수투 등 수학 과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수학하 같은 경우에도 수학상보다는 덜 등장하지만 틈틈이 문제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수학 1과 수학 2는 수능 공통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학 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3학년 때 와서 이제 다시 공부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늦은 때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공부해야 될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 과목과도 연결되고 기초가 탄탄해야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의고사 점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과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하와 확률과 통계입니다. 저는 위 과목들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진로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수학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것이 중요도가 적다고 생각해서 얕게 공부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다른 수학 1, 수학 2 과목보다는 투자하는 시간이 적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선행 없이도 저는 수업 시간에 따라가고 복습을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준비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 대부분 수학 과목 내용의 총 집합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과목을 내용을 탄탄히 하고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해온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학 공부법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방법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념서 공부입니다. 저는 개념서를 고를 때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스스로 이 책을 읽었을 때 완벽히 공식이나 증명 같은 내용 이해가 되나, 이것이 제 기준입니다. 이걸 읽었을 때 공식이나 증명이 그냥 단순히 그냥 공식으로서 단순히 암기로서 다가온다면 이것은 개념서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보는 것만으로 이것이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을 해야 하고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개념을 따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개념서는 유형풀이, 문제풀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생략 후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가 사용했던 공부 방법 중 개념 정리인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당일날 배운 개념이 있다면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스스로 정리를 해놓고 그거에 맞춘 자신이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서 예시를 들어보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 당일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과제를 주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학 공부법, 유형서 공부입니다. 유형서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유형을 암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문제를 암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쉬운 유형을 생략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당연히 풀리지 않은 문제는 고민 후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유형서를 공부하고 나면 다음으로 이제 개념서, 유형서 이후 공부인데요. 개념 유형서는 다시 복습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공부를 했지만 또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다시 해야 되고요.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풀 수도 있는데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풀 때 난 왜 다시 문제가 안 풀리지? 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개념이나 유형수로 돌아가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또한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풀다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난이도 있는 문제집 풀고 있고 되게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좌절감 느낄 필요 없이 자신이 다시 개념을 다지고 다시 문제 유형을 복습을 하고 사고를 넓힌다면 난이도 문제집을 충분히 나중에는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능 과목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도 풀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문제풀이 중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풀릴 때까지 푼다. 바로 넘어간 후 어느 정도 푼 후 다시 돌아와서 푼다. 자신이 정한 시간만큼 고민 후 안 풀릴 경우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저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풀릴 때까지 풀 경우 물론 사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간 후 어느 정도 푼 후 다시 돌아와서 푼다. 이것은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민의 시간이 없어서 결국 다시 돌아와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정한 시간만큼 고민을 한다면 계속 돌아올 경우 고민을 계속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다시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그래도 계속 풀리지 않는 경우 저는 답지를 그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평소 문제풀이를 여러 방식으로 하고 이해하려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나 여러분이 뭔가 탐구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문제집에 직접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책의 문제를 풀면서 다시 문제지를 봤을 때는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만 확인하고 그 밑에 풀이를 적어 놓게 된다면 그냥 문제를 틀린 것도 다시 암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공책에 따로 풀어서 풀이 방법을 정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의 장점은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몰랐던 문제를 계속 정리하다면 자신이 계속 틀리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실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때는 문제의 자세한 부분까지 기록하게 되는 것은 저는 시간 소모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만 정리해 놓고 문제 풀이에도 핵심만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활용으로는 문제 유형에 대한 사고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했던 오답노트인데요. 이렇게 문제를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문제를 자신이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적어놓는 것도 좋고 위에 문제풀이처럼 답지를 보지 않고 자신이 정리한 문제풀이를 정리해놓고 그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따로 옆에다 정리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멘토 활동입니다. 멘토 활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남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나도 도움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도우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으로는 멘티 동료를 도울 수 있고 말로 직접 설명함으로써 복습을 확실히 할 수 있고 또한 문제 유형에 대한 사고 확장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유형을 마스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한 오답노트와 멘토 활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 유형에 대해 사고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여러 방안을 한 문제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게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이 틀렸던 문제나 난해한 문제를 따로 정리해서 다시 풀어본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방안을 생각하게 되고 사고를 확장해 나가면서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좀 더 문제가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입니다. 대공고에서 수학은 수업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출제는 선생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내용이 있어도 듣지 않고 그냥 다른 문제를 푸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교재를 활용할 때에는 여러 번 문제풀이를 하면서 완전히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 번 푸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풀이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확실히 한다면 이것은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직접 자신이 문제를 약간 변형해 보거나 변형된 문제를 찾아서 풀이해 본다면 이것 또한 시험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